부산이 유치할 것인가? 정밀 타격. 돈 받아면 또 안 찍어주면 되는 거 아니야? 네. 과연 월드 엑스포를 유치하면은 부산에 큰 도움이 될까? 다음은 이제 부산의 가장 큰 현안인 2030 그 월드 엑스포입니다. 네. 예, 당장 다음 달 2일날 음. BIE 실사단이 네. 한국에 옵니다. 부산에는 아마 4일쯤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부산시나 대한민국 정부가 그들에게 이제 부산의 최적 지임을 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과연 월드 엑스포를 유치하면은 부산에 큰 도움이 될까? 이런 이제 질문부터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전 된다고. 아, 예. 왜 되냐면은 부산이 많이 알려질 겁니다. 그 알려지는 것만 해도 큰 효과다. 알려지면 오게 될 거니까. 예. 아, 두 번째는 이제 부산 엑스포 준비하려고 많은 걸 짓지 않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또 많은 사업이 생기기 때문에 일자리도 창출되고 예. 인프라도 많이 개선되고 그것 때문에 좀 부산이 또 활력을 얻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뭐 주최하면 도움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메가 이벤트지만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올림픽이나 뭐 월드컵 이런 것처럼 이제 반짝하고 이제 끝날 수도 있지만은 이 이제 엑스포는 좀 다르다는 말씀이시고. 뭐 올림픽도 예. 오래 가죠. 그러니까 88 올림픽 때문에 예. 많이 변했고. 제가 최근에 그 시의 공무원들한테 이야기 들어보니까 뭐 영국의 리버풀이라든지 뭐 평상시에는 우리 부산에 전혀 관심 없는 롤스로이스 뭐 이런 회사 그런 데가 이제 부산이 어떤 곳이냐 질문을 해온다고 합니다. 그런 것도 일종의 이제 그렇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그럼요, 효과가. 사람들이 다들 한번 어떤 곳인가 하는 것도 되고 등록이 박람회이기 때문에 유상이 높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기업들은 다 관심을 가질 겁니다. 예. 박람회를 통해서 우리 회사가 어떻게 알릴까 알까.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제 개인도 물론 관광을 통해서 막 관심을 갖겠지만 그것보다는 회사 예. 그리고 또 국가에서도 뭐 관심을 더 갖겠죠. 글로벌한 기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예. 부산에서 자기들의 이제 회사를 알리기 위해서 다양한 마케팅을 할 것이고 다양한 사람들이 올 것이기 때문에 부산이 막 북적북적해지면서 업그레이드 될 것이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한 가지 한 가지만 얘기하고 더. 싶은 거는 뭐냐면 부산이 유치할 것인가? 아, 유치할 것인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금 반반이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요즘 또 사우디가 외교에 그 빈 살만이라는 왕세자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보통 분이 아니더라고요. 외교에 있어서도 이분이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 중국하고 손을 잡는다든지 미국의 어떤 대항하기 위한 그건 이제 뭐 미국, 러시아, 중국이 있지만 거기에서 사우디가 무슨 역할을 하려는 이런 움직임이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외교력도 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불리했는데 이제 국가 의제가 되고 대통령께서도 직접 나서시고 삼성, LG 이런 대기업도 나서주면서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따라잡았다. 그리고 이게 돈을 준다고 해서 다 찍어주는 구조는 아니더라고요. 왜냐 비밀 투표거든요. 돈 받아면 또 안 찍어주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스갯소리가 아니십니까? 투표하는 사람들이 그냥 그 BIE 위원들이에요. 이분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적인 압력에 의해서 될 나라도 좀 있긴 있는데 그런 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제 그분들을 그래서 우리가 좀 정보를 잘 가지고 각자를 좀 더 만족시킬 수 있는 UAE가 2020년도에 유치했는데 그 유치했을 때 위원들 얘기도 들어보고 좀 해보면은 위원들의 그 상당히 그 마음을 잡으려고 노력을 했다.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음악회를 좋아했다면 음악회를 좋아하고 하여튼 상당히 그 좀 개별적이고 다양하게. 다양하게. 그래서 이거는 결코 국가 마케팅이 차지하는 것이 다가 아니고 요새 미사일을 쏘더라도 정밀하게 쏘아서 딱 맞춰야 되죠. 정밀 타격. 대통령께서 뛰고 이런 건 참 열정이 좋은데 좀 정밀 타격을 좀 더 보강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170개 회원국 그리고 이제 그 위원들을 쫙 넣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그 사람들의 성향, 뭘 좋아한다,
어떤 마음을 갖고 있다, 예, 예. 가치관이 뭐다, 그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파악해서 예. 예, 정밀 타격을. 개별적으로. 예.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국가를 통한 압력이 더 반발을 일으킬 수도 있다. 우리 쉽게 얘기하면은 A라는 위원이 있어. 누가 한 사람이 전화해서 어느 나라 찍어. 이제 뭐 이렇게 한 거하고 정밀 타격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만들고 시켜줬어. 그 사람이 누굴 찍을 것인가? 그 생각해보라 이 맞습니다. 말이죠. 예. 부자가 훨씬 더 설득력이죠. 예. 정밀한 곳이 이길 것이다. 예, 그런 거죠.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다음 주제로는 이제 원자력 부분을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예. 부산이 원전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리도 있고 물론 울산도 있지만 이전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는 탈원전 이제 정책이었습니다. 예. 후쿠시마 사태도 있고 해서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이제 바뀌었단 말이죠. 예. 죽어가던 원전 사업이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고 고리 이용이 수명 연장이라는 부분에서 또 반발하는 시민단체도 있고 환경단체도 있습니다. 이런 윤석열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이 또 부산의 미래에 도움이 될 것이냐. 예.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원전 전문가들. 원자력은 지역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예, 제가 82년, 40년서부터 고리 발전소 왔고 그 근처 자주 왔는데 그때 형편이 없었어요. 지금의 기장과 그 당시 기장은 상대가 안 됩니다. 예. 지금의 기장은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롯데 아울렛도 있고 거기 뭐 관광지도 있고 신세계 아울렛도 있고 아난테 호텔도 있고요. 그게 다 고리 원자력 발전소에서 남는 돈 가지고 그리고 또 조건 중에 좀 상가를 유치해달라 이런 게 있었어요 다. 울산은 거기서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온 가지고 유니스트를 만든 겁니다. 그 유니스트가 지금 카이스트담으로 저는 좋은 학교라고 봅니다. 저는 분명히 도움이 됐다. 눈에 보이는 것이 그걸 증명한다. 신세계 아울렛 가면 차가 엄청나게 많아요. 거기서 원자력 발전소까지 뭐 3분, 5분 거리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불안하다는 이런 얘기인데 주말에 그쪽 가서 사시는데 다들 진짜 불안한 건지 일부 환경단체 또 이렇게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도 있죠.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우리나라 발전에 원자력 발전소 엄청나게 기여를 한 겁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1kWh에 한 50원대입니다. 원자력 땀에 많은 게 가스인데 그거는 한 250원이에요. 엄청난 차이야. 근데 파는 거는 110원에 파니까 많을수록 이익을 보죠, 한전이. 근데 250원에 사가지고 100원에 팔면은 이거 완전 적자. 그래서 한전이 지금 30조의 빚을 짓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만 보고도 원자력이 얼마나 필요한 거. 요새 전기값 올리겠다. 뭐 난리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그 원자력은 필요한 거죠. 그다음에 그것뿐이 아니에요. 지금 전 지구의 가장 큰 문제가 지구 온난화 문제인데 지구 온난화를 줄이려 그러면은 CO2 안 나와야 되니까 화석 에너지를 안 써야 되고 대규모로 화석 에너지 안 쓰는 건 원자력밖에 없습니다. 태양광, 풍력 뭐 이런 거 하는데 아직까지 너무 양이 적어요. 그다음에 저장할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 그 저장하는 비용이 너무 비싸. 사실 밤에 필요한데 낮에만 나와. 그러니까 사실은 안정된 전기 에너지원은 아니죠. 저도 원자력을 했지만 제가 하나 자부심 가는 건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우리나라 전기값이 제일 비싼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일본, 미국보다 훨씬 비쌌고 그랬는데 우리 그때 지금은 전기 안 났을 때 그죠? 근데 우리가 원자력 하면서 빌 게이츠가 날 초대할 때는 한국이 전기값 제일 쌌어요. 전 세계에서. 경제 발전하고 국민들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게 싼 전기료인데 그렇죠. 국민들도 비싼 그 전기료를 감당할 수 있으면은 뭐 원전을 줄이면 되는데 또 전기료 올라가면 난리지 않습니까? 난리죠. 약간 이중적인 모습을 보죠. 안전성에 대해서는 그래요. 좀 심리적으로 불안해서 그렇지. 좀 원자력은 우리가 통계적으로 볼 때는 원자력 발전소 때문에 사람이 죽은 거는 서양 발전소에서 하나도 없어요. 러시아 체르노빌에서만
39명, 40명 요 사이 죽었는데 근데 사실 화재 때문에 죽었는지 원자력 때문에 죽었는지 그게 명확하지 않아서 그런데 후쿠시마에서 가장 큰 사고라고 하지만 원자력 때문에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 그 죽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지진, 지진. 그다음에 해일, 다 그런 걸로 죽은 거죠. 그때 제가 언뜻 보니까 이제 원전 사고 터지면서 이제 다 이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피, 도주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렇게 뭐 교통사고 났다든지 뭐 그러니까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뭐 원자력 때문에도 물론 이주를 했지만 예. 지진 해일이 났기 때문에 많이들 이주했죠. 근데 이주하는 과정 중에 임시 거처에서 많이 죽었어요. 스트레스, 뭐 고혈압, 뭐 이런. 임시 거처에 머물다가 방사능에 피폭된 건 아니고. 아니다 이거. 그건 하나도 없다 이거. 그러면 그런 것들은 좀 잘못 알려진 그건 측면이. 잘못 알려진 거죠.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것 때문에 사람이 많이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깨놓고 보면은 직접적인 그건 없었다. 알겠습니다.